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38 재테크TV 중거리입니다. 요즘 LH 투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뉴스처럼 해보고 싶어. 지금 심각하다고요. 뭐가 심각해. 내 일도 아닌데. 이제 심각해요. 왜냐면 주변에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맞아요. 너무 화가 난다. 심지어는 박탈감과 조급증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확히 어떤 쟁점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3기 신도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근무했던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선점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포인트는 마냥 기다리라고 했던 그 공공기관에서 약간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사 보니까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맞아요. 투자 기관이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물상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밀고 농지 변경을 하고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러게요. 전문가들 얘기를 따르면 이 정도면 확신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다. 2017년도부터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과천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래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관할 구역에서는 하면은 걸릴 수 있으니까 정명, 시은, 묘목을 심는 것 자체가 조경업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거 희귀종이라고 하고 수법이나 심은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땅 보상비보다 묘목을 보상받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와서 진정한 투기꾼이다. 10명에서 13명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 정도의 인원들이 약 7,000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입했다 그러고 대출도 엄청 활용을 했죠.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작은 거 하나 투자를 할 때에도 심장이 떨려서 못하고 대출을 물론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걸 할 때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확인을 거듭해서 하는데 그 정도로 대출을 많이 활용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절대 진행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주택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심각한 거지 네. 상가나 주택 외에 토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자만 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투자지만 투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화두를 꺼낸 이유 자체가 내 집 마련이라는 갈아타기라는 부분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사안이 과연 내가 집을 살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3기 신도시의 공급은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책에도 1장 부분에 그런 내용을 심었잖아요. 맞습니다. 3기 신도시를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타이틀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고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마냥 3기 신도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시간 내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언론을 통해서 공유가 됐던 정보이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반박 기사로는 1, 2기 신도시와는 다를 것이다. 짧게는 5년에서 10년 안에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번 LH 사건을 통해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곳들도 발생을 했고,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진행돼 있어서 연기가 될 것도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과연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제 시간 내에 국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에도 1, 2기 신도시의 그 최종 완공까지 꽉 채워지는 그 시간까지의 지연에 대한 부분을 담아놨었고요. 네. 그 3기 신도시도 완공이 되고 사람이 살만한 정도가 될 정도라고 하면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된다. 정부가 말하는 5년 내 기간 동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하나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에 대한 지연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책에서 사전 청약을 도입을 했지만 사실은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고 본 청약까지의 그 기간이 또 지연이 발생됐거든요. 네. 그리고 본 청약에서 실제 입주하는 기간까지의 지연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 청약을 한 그 단지들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은 보잖아요.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죠. 네, 그리고 좀 빠르다고 하는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한 50% 정도, 절반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동의를 하신 분들도 우리는 신도시를 안 하고 싶다.
맞아요. 지금 곳곳에서 신도시 철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면 원주민들이 화낼만 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30년, 50년 그 이상 갖고 있던 땅들을 갑자기 17년도부터 야금야금 사들여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화가 나시고 분노를 하실만 해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게 거의 중단이잖아요. 그쵸. 멈춰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마냥 기다리는 것 자체가 더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임대차 3법으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전세 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갈아타기를 3기 신도시를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에서 딱 그 분양까지. 네.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연기가 됐을 때에는 그 중간에 텀이 발생해서 한 번 더 전세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미 한 번 썼으니까. 그때 전세로 이동했을 때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전세값 급등. 맞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동생은 다행히 유주택자예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맞추는 거, 본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제 거기 세입자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하물며 무주택자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기다리는데 이게 연기가 된다? 그러면 하염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집을 사기에도 사실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집값이 올라서 이제 그런 기회비용을 말씀드린 거고, 전세를 새로운 걸 얻는다 하면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인프라와 학군을 포기한 채 밀려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월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라는 개념이 매달 그냥 돈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더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매달 월세금을 낼 때마다 내가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실제로도 그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완전 떨어뜨리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곧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청약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무주택자분들에게도 그렇고 1주택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기회라는 것이 마냥 기다리면 기회는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밀려나는 큰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고민을 해보고 현실 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그럼에도 기다리는 게 본인한테는 맞다 생각이 드시면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럼요. 하지만 갈팡질팡하신 분들이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LH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는 책 제목이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죠. 네. 네, 집은 가능하시면 빨리 사시면 좋겠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